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 양명길 프로입니다. 네, 제가 주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앞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주말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말을 통해서 시장 상황도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어 현재 시장의 주도주도 같이 살펴보고, 때에 따라서는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제 주도 테마냐, 주도 업종이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어,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강세일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도 테마 순환매에서는 이제 주도 업종 순환매로 이제 이게 바뀌어가는 모습이다. 세 번째로 주도 업종 내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2차 전지까지 있는데, 2차 전지는 2차 전지라고 다 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좀 차별화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좀 있으면 장기 연휴가 있죠. 장기 연휴 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추석을 앞두고 현금화를 하거나 장기 연휴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좀 그 투자를 갖다가 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그렇게 좋게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 이후를 봐야 되고, 추석 이후는 10월 월입니다. 10월 월부터는 실적 시즌이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다들 할 텐데, 그때 이제 실적이 반등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금요일 기준으로 1.1%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을 했죠. 또 하지만 0.05% 하락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현재 시장의 수급을 쥐고 있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지금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에 속한 기업들이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 지수가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지수가 반등이 나오려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마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일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 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많이 시장에서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어설프게 따라가기보다는 코스피 안에서의 대장 업종을 갖다가 잘 살펴보고, 관련된 업종의 시총이 좀 낮은 기업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도 테마 순환매에서 주도 업종 순환매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최근 이제 시장이 조정받는 이 한 달 사이, 이 한 달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장마감에 있는 주도 업종 테마 캘린더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달 사이 이렇게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게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뭐 CCTV, 뭐 육계, 오염수, 양자 컴퓨터, 그리고 뭐 민영화 방송,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많이 띄죠. 그리고 최근 미중 갈등, 그리고 또 여기서 원유, 그리고 뭐 다이캐스팅 비료 등 이제 이런 쪽이 이제 계속 단기적인 테마가 불면서 이 테마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이때는 로봇이 이제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로봇과 AI. 근데 이제 이 중심에 있던 로봇이 지금 많이 힘이 빠졌죠. 그리고 10월 달쯤 되면 아마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 로봇은 더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주도 테마가 한번 불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주도 업종이 움직일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반도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반도체 움직이기 직전부터 해서 한 8월 말부터는 이제 바이오들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죠. 뭐 처음에는 비만 치료제로 시작을 했었지만, 그 시세가 현재는 이제 항암 신약 개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까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반도체 바이오가 좀 반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코프로만 놓고 보더라도
금요일에 에코프로가 다른 2 차 전지들도 반등을 하는데 이 친구는 혼자 빠졌습니다. 반면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은 오히려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에코프로를 통해서 계속 누르는 형국이라서 지금 2 차 전지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물론 그거 비싸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수급적인 이슈로 좀 눌려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나노신소재나 금요일에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일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 안에서도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2 차 전지라고 다 보는 게 아니라 2 차 전지에서 예를 들어 장비주라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날 만한 친구들, 그리고 뭐 소재라면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 대비 저평가받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연휴를 이제 넘어가고 나서 실적 시즌을 볼 때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력 화장품 등 이제 2 분기 실적 발표나 앞으로 남은 3-4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을 갖다가 돌아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있는 것 같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다 최근 52주 신고가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기업들을 갖다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은 겁니다. 넣어 놨는데 여기서 보면 일단 최근 추가된 게 월덱스. 월덱스가 제가 얼마 전 장마감할 때 자리 괜찮아 보인다 했었는데 바로 가 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눌림목을 줄 수도 있겠죠. 뭐 월덱스도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 두산 테스나도 있고, 그리고 유진테크도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 안에서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처음엔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여섯 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업종이 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강력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친구들은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덱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둘 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까 유진테크 나요? 네, 여기 유진테크도 지켜보시고 두산 테스나도 여기서 방향성이 지금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여기 보면 이 자리만 지켜주면 두산 테스나는 여기서 한번 또 쉬다가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쉬다가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이제 반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 추세는 바로 꺾이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산 테스나까지 살펴봤었고, 그 외 조선은 10월 달에 우리가 카타르 수주랑 모잠비크 수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시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조선의 뭐 대장주라고 불리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HM모조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태광이나 HSD 엔진 여기도 좀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일승 여기도 많이 내려왔고요. 이런 친구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2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조정을 갖다가 끝내고 움직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최근에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플라스틱. 플라스틱도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조정 많이 받고 나서 이제 슬슬 반등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조정이 멈췄다라는 거 의미가 있고, 여기서 조금 쉬다 보면 아마 또 하반기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2 분기부터 미국 수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 다만 자동차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재고가 계속 더 늘어나가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쪽 관련해서는 대룡전기나 일진전기 이런 친구들을 보면 계속 강세를 띠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실적이 기반이 돼서 아마 3 분기, 2 분기 실적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수출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하면 오히려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죠. 뭐 수출 데이터 확인하는 방법은 어 HS 코드를 아시면 수출입 데이터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는 유튜브나 다른 뭐 블로그 같은 데서도 많이 소개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 VT 같은 기업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잖아요. 여기도 슬슬 고점 신호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 친구들 말고도 이제 중국에서 국내 여행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중국에서 일본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죠.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일본 여행을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어 중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실적이 반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실적이 반등할 때 제일 앞단에서 움직이는 게 화장품이죠. 뭐 그다음에는 뭐 그런 의류, MLB 이런 거 하는 의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은 뭐 카지노, 호텔, 그리고 그다음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앞단에서는 화장품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화장품이 단순히 그런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3 분기가 됐을 때 뭐가 있나요? 중국의 국경절이 있고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소비를 갖다가 많이 진작시키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들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장품주들 이제 바닥에서 좀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아모레, G. 여기도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들 주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상승 좀 했다가 쉬어가는 친구들은 아마 10월쯤 되면 다시 움직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좀 같이 모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화장 그런 화장품이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 움직일 만한 걸로는 뭐 호텔 신라나, 여기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카지노 쪽으로는 KL이나, KL에는 지금 먼저 크게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여기도 아직 자리는 지키고 있죠. 이런 친구들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바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일단 제 생각을 제외하고 나서 일단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좋게 보는 거고, 좋게 보는 이유가 결국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일단 그런 종목들을 추적하면서 그다음은 뭐가 움직일지도 유추해 볼 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가 계속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온 이번에 보니까 하나생명이 또 52주 신고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융지주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고배당주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어 제가 트렌드에서 작년에 이제 고배당주를 아마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검색을 해 보면 트렌드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 "배당 주세요." 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순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해 봤었는데, 일단 금융지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금융지주만 해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BNK 금융지주. 여기도 지금 최근 예 박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를 돌파했었고, 추세 자체도 이렇게 좀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BNK만 그렇냐? BGB도 한번 볼까요? BGB도 그렇고, 약간 복사 붙여 넣기 한 것 같지 않나요? JB금융지주는 여기도 그렇고, KB금융, KB금융도 그렇고. 근데 약간 가격이 애매한 자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8월부터 해서 이미 움직여 가지고 애매한 자리가 되긴 했으나, 일단은 시장에서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고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왜냐하면 사실 이 금융지주도 메리트도 있지만, 지금 이런 금융지주보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같은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또 52주 신고가에 대한 업종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그리고 아까 금융 쪽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도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될 만하거든요. 왜냐면 단기 급등한 기업들이 꽤 있어 가지고 살짝 쉬다가 10 월쯤에 이제 학회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실적 시즌과 별개로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실적 시즌이 바로 학회 발표가 실적 시즌입니다. 여기는 실적으로 증명할 게 없고 오히려 "우리가 연구한 데이터가 이만큼 뛰어납니다."를 학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아 너네 가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혹은 그런 학회에 가서 파트너사를 만나서 거기에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면 또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 시장의 계속 모습이 52주 신고가를 한번 기록한 친구들은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제각기에 좋은 이유가 다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기업들도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WTI가 90불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과열이 이제 과열로 달려갈수록 여기도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럴 때가 되면 여기도 이제 나올 때가 되어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뭐 태양금속도 하나 잡혔는데 여기도 정치 테마주로 급등을 했었잖아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하반기에는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그래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바닥에서 반등하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지켜보거나 지금 눌림목을 갖다가 만드는 바이오 쪽 이렇게 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주말에 시장을 갖다가 쭉 돌아봤던 내용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